사람은 늙어서 갑자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게 느껴질 때부터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 같은 혼자라는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방 안은 그대로인데 냉장고 문을 여는 일이 귀찮아지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저녁이 길어지고 잠깐 어지러웠던 순간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습니다. 이 고통은 쉽게 이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불안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아픕니다. 노후에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챙기기 힘들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하는 서늘한 인정이 있고 자식에게 말하면 걱정할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하는 오래된 망설임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시장에 가서도 웃고 이웃이 요즘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그럼요, 잘 지내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 계단에서 잠깐 휘청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 마음은 금방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때로는 가장 큰 소리로 사람을 흔듭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병원비가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식에게 조금 남겨줄 것이 있으면 덜 초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못하면 관계는 흐려지고, 집이 있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 집은 어느 날 나를 가두는 공간이 됩니다. 자식이 있어도 미리 말해두지 않으면 급한 순간에는 서로 상처 주는 말부터 나오고, 아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때 아무에게나 기대면 마음의 품위가 먼저 닫힙니다. 사람은 약해졌을 때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을 때 자존심이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노후의 어려움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진실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해서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받을 일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끝까지 혼자 버티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 그때 사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던 사람이 어느 날 약 봉지를 찾지 못해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말을 꺼내자마자 엄마, 왜 그걸 이제 말해? 라는 대답을 들으면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걱정인 줄 알아도 마음 한구석은 무너집니다. 늦게 말한 사람도 아프고 갑자기 들은 사람도 당황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말이 거칠어집니다.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다는 신호는 되게 작게 옵니다. 밥을 차리기 귀찮아서 하루를 대충 넘깁니다. 전구가 나갔는데 의자를 밟고 올라가기가 겁이 납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을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일인데 이제는 그 작은 일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모임 자리에서 나이 들면 결국 요양원 가야지 뭐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웃고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한참을 붙잡게 됩니다. 그 말이 꼭 내 이야기가 될까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을까봐 마음이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뒤집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가는 것을 실패처럼 여기면 그 전에 해야 할 준비도 모두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이야기를 미루고 집안의 위험을 못 본 척하고 도움받을 사람을 정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참는 것만이 품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품위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는 내가 약해질 가능성을 인정하되 그 약함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미리 삶의 질서를 세우는 데서 생깁니다. 늙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금 일찍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가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겁에 질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혼자 지내는 생활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집안에서 무엇이 위험해졌는지, 밥과 약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외로움이 몰려올 때 누구에게 기대고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사람은 나중에 도움을 받아도 덜 흔들립니다. 준비는 늙음을 재촉하는 일이 아니라 늙음 앞에서 내 존중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후의 두려움은 대개 큰 사건보다 작은 방치에서 커집니다. 괜찮다고 말한 날들이 쌓여 정말 괜찮지 않은 순간이 오고 아직은 혼자 할 수 있다고 미룬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때 억울해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불편함을 부끄러움으로 덮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다는 느낌은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사람은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날들을 더 단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겁이 아니라 정리이고 체념이 아니라 준비이며 누구에게 매달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안전하고 품위 있게 붙잡는 태도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한 줄 알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강한 사람은 도움받을 자리를 미리 정해두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따라주고 마음도 급한 대로 버텨주고 주변 사람에게 한두 번 부탁하는 일도 그렇게 큰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어려움은 갑자기 닥친 한 번의 사건보다 말하지 못한 작은 불편들이 오래 쌓이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해둔 것이 없으면 도움을 청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초라해집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 안에는 자존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참고 바쁜 줄 아니까 말하지 않고 괜히 걱정시킬까봐 웃어 넘깁니다. 전화가 와도 별일 없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에도 그냥 검사만 했다라고 줄입니다.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줄인 말들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중에 더 큰 당황과 원망을 남깁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하고 놀라고 부모는 부모대로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 마음은 갑자기 책임을 떠안게 될 때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준비 없이 들은 부탁은 부담처럼 들릴 수 있고 걱정이 먼저 올라오면 말투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매달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조용히 확인해 두는 일입니다.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은 누구인지, 급할 때 전화할 사람은 누구인지, 집안 수리나 서류 문제는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해 줄 사람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큰 결심보다 훨씬 현실적인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자식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결국 혼자예요. 그 말을 들으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집에 오는 길에는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정말 그런가 싶고 괜히 자식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고 자식이 멀리 살아도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크게 품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도움을 찾고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 챙겨줘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병원 일정만 같이 확인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 내가 아프면 네가 다 책임져야 한다가 아니라 혹시 급할 때 연락할 순서를 함께 정해 두자라고 말하는 것. 이런 말은 부탁이면서도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준비가 됩니다. 도움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급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거친 방식으로 손을 뻗게 됩니다. 서운함이 쌓인 목소리로 너희는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지라고 말하고 자식은 놀라서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맞습니다.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나도 조금 불안하다였는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원망이 됩니다. 불안이 오래 참고 있으면 부탁이 아니라 비난의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가족 사이에서 가장 흔한 상처입니다. 도움을 받을 준비가 없으면 마음은 도움을 청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상대를 찌릅니다. 그러면 필요한 도움은 멀어지고 남는 것은 서로의 말투에 대한 기억뿐입니다. 노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 사람을 조용히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과 친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주 웃고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급할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단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병원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구에게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낫고 누구에게는 열쇠를 맡겨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집안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은 사람을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함부로 흩어놓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은 필요하지만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열어보이면 존중은 쉽게 흐려집니다. 도움을 미리 정하는 사람은 부탁할 때도 덜 흔들립니다. 내가 요즘 조금 불안해서 그런데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너에게 연락해도 되겠니? 이 한마디는 약해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상대의 형편도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막연한 책임보다 분명한 역할을 받을 때 더 편하게 움직입니다.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부담을 느끼지만 어디까지 도와주면 되는지 알면 마음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이 준비를 해두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내 삶이 완전히 허공에 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다리를 몇 개 놓아두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마음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은 때로 관계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품이 있는 노후는
도움을 거절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내 말투와 기준과 경계를 잃지 않도록 미리 조용히 정해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래 산 집일수록 마음에는 편하지만 나이 든 몸에는 어느 날부터 낯선 곳이 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던 문턱이 어느 순간 발끝을 붙잡고 밤중에 물 한 잔 마시러 가던 복도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고 욕실 바닥의 물기 하나가 하루의 평안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곳에서는 위험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노후에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은 먼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매일 내 발이 닿는 집 아닙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의 기운이 남아있는 곳이고 내 자존심이 기대 있는 곳이며 내가 아직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마지막 증거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바꾸는 일을 늙음을 인정하는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손잡이를 설치하자고 하면 내가 벌써 그런 걸 다 할 나이냐고 말하고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자고 하면 아직 괜찮다고 손살해집니다. 그러나 삶에서 정말 늦게 깨닫는 것 중 하나는 안전을 준비하는 일이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다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자기 삶을 더 오래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작은 사고는 대개 특별한 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침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줍다가 허리가 휘청합니다. 저녁에 전등을 끄고 방으로 가는 길에 바리매트 끝에 걸립니다. 욕실에서 몸을 돌리는 순간 벽을 짚을 곳이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면 몸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아, 내가 이제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 뒤에는 집안의 공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거실인데도 조금 조심스럽고 같은 부엌인데도 괜히 서글퍼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을 굳힙니다. 이제 안 되겠다. 나는 곧 요양시설에 가야 하나 보다. 물론 언젠가 그런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으로 바로 뛰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을 내 몸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집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아도 되는 높이에 두고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는 작은 조명을 켜두고 미끄러운 깔개는 치우고 욕실에는 잡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현관과 침대 주변에는 걸리는 물건을 줄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혼자의 시간을 덜 위험하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도 집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이 어수선하면 마음은 더 빨리 지칩니다.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아 불안하고 약 봉지를 어디 두었는지 몰라 서랍을 뒤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러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네가 지난번에 와서 어디다 뒀니 하고 말하게 되고 자식은 어머니가 두신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별일 아닌 말인데도 마음은 상합니다. 사실 문제는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가 나이든 몸과 기억에 맞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집안을 몸에 맞춘다는 것은 물건을 버리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내 하루의 흐름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손이 가는 것은 무엇인지, 약은 어디서 먹는지, 전화기는 밤에 손 닿는 곳에 있는지, 급할 때
문을 열어줄 방법은 있는지, 병원 서류와 중요한 연락처는 한 곳에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도와주러 왔을 때도 필요한 것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두면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덜 초라합니다. 저기 어딘가 있을 텐데 하며 당황하는 대신 그 서랍에 정리해 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주도권을 조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넓을 필요보다 알아보기 쉬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싼 가구보다 안전한 동선이 중요하고 많은 물건보다 손 닿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집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잊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내가 혼자 있어도 덜 불안한 집이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마음에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집안이 내 몸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두려워집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도 그래도 내가 준비해 둔 것이 있다는 생각이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요양시설에 가기 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준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집이 아직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협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조용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늙음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 남은 나를 함부로 위험에 맡기지 않는 일입니다. 품위 있는 말년은 큰 결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작은 불 하나를 켜두는 마음, 손잡이 하나를 달며 나는 아직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태도, 그런 조용한 준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지내는 힘은 큰 결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와 약 한 봉지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데서 먼저 흔들립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자기 몸을 소홀히 합니다.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씩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부터 밥 짓는 일이 귀찮아지고 반찬을 꺼내는 일도 번거롭고 약은 식탁 위에 두었는지 침대 옆에 두었는지 헷갈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반복이 흐트러지면 혼자 사는 생활 전체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한 끼쯤 거르는 것이 별일 아니었습니다. 바빠서 못 먹고 귀찮아서 대충 때워도 몸이 알아서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한 끼를 거르는 일이 단순히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약 먹는 시간이 밀리고 밤에 잠이 얕아지고 다음날 마음까지 가라앉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밥을 대충 먹기 시작하면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함께 무너집니다. 아침을 놓치면 하루가 늦게 시작되고 점심을 건너뛰면 오후가 길어지고 저녁을 대충 넘기면 밤이 더 쓸쓸해집니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어제 남긴 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앉아 먹는 밥상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져서 과자 몇 개와 물 한 잔으로 넘깁니다. 그러고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다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약 봉지를 들여다보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순간이 한두 번일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그 생각이 마음을 가장 깊게 건드립니다. 여기에는
심리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반복이 끊길 때 자기 존중감을 잃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 일은 단순한 영양 관리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나를 챙길 가치가 있다는 조용한 확인입니다. 약을 제때 먹는 일도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남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작은 책임입니다. 이 책임이 무너지면 마음은 점점 남의 손만 기다리게 되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서운함이 생기며 서운함이 쌓이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날카로운 말이 나갑니다. 자식이 전화를 했을 때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부모는 괜히 서운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는데 밥만 묻는 것 같고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었다 먹었어 하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믿고 전화를 끊고 부모는 끊긴 전화를 보며 또 외로워집니다. 이런 작은 엇갈림은 밥 한 끼에서 시작되지만 끝에는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감정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밥과 약을 지키는 일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자 지내기 어려워질수록 식사는 거창하게 차리려 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번 새 밥상을 차리겠다는 생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아침에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을 정해두고 약은 눈에 잘 보이는 한 곳에 두며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에 점 하나를 찍어도 되고 요일별 약통을 써도 되고 물컵 옆에 메모를 붙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흐려진 날에도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힘없는 날에도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국 한 그릇, 데우기 쉬운 음식, 씹기 편한 반찬,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이 노후의 생활을 붙잡습니다. 어떤 날은 제대로 차려 먹고 어떤 날은 간단히 먹더라도 오늘도 나는 나를 굶기지 않았다는 감각이 남아야 합니다. 그 감각이 사람을 살립니다. 혼자 있어도 내 몸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느낌은 마음을 덜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작은 습관을 지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관계도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아침은 간단히 먹었고 약도 챙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불필요한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최소한의 안심을 줄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아직 생활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오더라도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과 작은 질서를 지켜온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작은 질서가 있는 사람은 도움 앞에서도 덜 무너집니다. 요양시설에 가기 전 먼저 해야 할 준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는 밥, 오늘 챙기는 약, 오늘 확인하는 물 한 컵 속에 이미 있습니다. 노후의 품위는 남이 알아주는 큰 모습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에 내 몸을 위해 숟가락을 드는 일, 귀찮아도 약을 확인하는 일, 힘없는 날에도 나를 방치하지 않는 일에서 생깁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혼자 견디는 일이 아니라 나를 매일 조금씩 돌보는 질서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 질서가 남아있는 한 사람은 아직 자기 삶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사람을 찾지만 아무 사람에게나 마음을 맡기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 한마디가 그리워집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전화 한 통만 와도 하루가 덜 헛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뜻 없이 말을 늘어놓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고 오래 연락 없던 지인에게 자식 이야기를 꺼내고 모임에서 누군가가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 깊은 서운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합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꺼낸 것 같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받아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느낌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일도 있고 가족 안에서 해야 할 역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연락하던 사람은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은 자기 삶으로 바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은 저녁마다 빈자리를 다시 봅니다. 사람은 이런 때에 가장 약한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조금만 다정해도 크게 믿고 조금만 들어줘도 오래 기대고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속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늘 내 외로움을 감당할 만큼 넓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요즘 혼자 지내면 안 외로우세요? 하고 묻습니다. 평범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마음의 가장 여린 곳을 건드립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다 그렇게 살죠 라고 말하다가 어느새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 이야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이야기, 아플 때 겁났던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로하는 듯하지만 며칠 뒤 다른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가볍게 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상처는 단순한 배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외로움을 너무 싸게 내보였다는 후회입니다. 말한 사람보다 말하게 된 자기 자신이 더 미워집니다. 여기서 오래된 생각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만 갇혀 있으면 마음은 더 쉽게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깊을수록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알맞은 거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깊이 들어가려 하면 관계는 금방 지칩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 반드시 존중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이 급할수록 사람을 보는 눈은 흐려지고 그때 맺은 관계는 나중에 마음에 빚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외로움을 들으면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반복되면 부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매번 서운함과 두려움과 가족 이야기를 쏟아내면 상대는 어느 순간 나를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따뜻함보다 조심스러움이 커지고 나는 또 그 거리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나를 피하는구나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 외로움을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맡긴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를 기대면 그 사람은 멀어지고 내 마음은 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을 때 해야 할 일은 외로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자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말할 이야기, 친구에게 말할 이야기, 이웃에게 가볍게 나눌 이야기, 혼자 일기처럼 정리할 이야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나 너무 힘들다
반복하기보다 어떤 날은 산책길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어떤 날은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처럼 일정한 리듬이 있는 곳에 나가고 어떤 날은 오래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차분히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외로움은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은 통로로 바람을 내듯 다루어야 합니다. 건강한 연결은 나를 다 드러내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선이 있을 때 오래 갑니다. 요즘 혼자라 적적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하루 리듬을 지키려고 해요. 이 정도의 말은 마음을 나누면서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올라올 때도 잠시 멈추어 요즘 연락이 뜸해서 마음이 허전했어요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외로움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내 품위가 달라지고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덜 쏟아내면 덜 상처받고 덜 매달리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오래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람과 만나되 내 마음의 전부를 한 번에 건네지 않는 것, 도움을 받되 상대의 상까지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서운함이 생겨도 바로 원망으로 바꾸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생기면 혼자 있는 시간도 조금 달라집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오늘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지만 나를 잃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은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외로움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넓이보다 깊이와 거리가 중요합니다. 가까워야 할 사람과 적당히 지내야 할 사람을 구분하고 마음을 나누되 내 삶의 중심은 내 안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요양시설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중에는 집과 약과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외로움이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내 말과 마음의 길을 정리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나를 아무 곳에나 맡기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고 기대되 매달리지 않고 말하되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혼자 지내는 노후에 꼭 필요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믿고 살았지만 노후에는 말하지 않은 걱정이 어느 날 가장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모 마음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자식이 바쁠까봐 참고 괜히 마음 쓰게 할까봐 줄이고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삼킵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정말 그런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에만 밀어둡니다. 그런데 밀어둔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고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생활이 급격히 흔들릴 때 준비되지 않은 말로 터져 나옵니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아픈 말은 되게 나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없어서 나옵니다. 부모는 오래 참다가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떨림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놀라서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답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황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미리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말년의 문제는 돈이나 장소보다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갑자기 충돌할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어느 날 자식이 집에 들렀다가 냉장고 안을 보고 이런 건 버리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그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마음이 상합니다. 내 살림을 내가 못한다는 뜻인가 싶습니다. 또 어느 날 병원 예약 이야기를 하다가 자식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질문은 현실적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들립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사실은 같이 의논해야 할 텐데 마음이 먼저 방어합니다. 이렇게 작은 장면에서 대화가 막히면 정말 중요한 요양시설, 돌봄, 돈, 연락,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해 두어야 합니다. 단, 하소연처럼 말하지 말고 정리하듯 말해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혼자 지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지 한 번은 같이 이야기해 두고 싶다. 이 말은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무조건 집에만 있겠다거나 너희가 반드시 나를 돌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대화는 좁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가능한 한 집에서 지내고 싶지만 어느 정도부터는 다른 도움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 대화에는 숨 쉴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은 명령 앞에서는 방어하지만 정리된 마음 앞에서는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자식과 미리 나눌 이야기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몸이 어느 정도 약해지면 혼자 지내기 어렵다고 볼 것인지, 병원에 자주 가야 할 때 누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급한 연락은 누구에게 먼저 할 것인지, 돈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요양시설을 알아본다면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늦을수록 감정이 끼어듭니다. 미리 말하면 의논이 되지만 급할 때 말하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은 늘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남깁니다. 부모는 내가 결국 짐이 되었구나 하고, 자식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고 오래 마음에 남깁니다. 심리적으로 가족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 자식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부모는 속으로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봐야지 하고 기다립니다. 자식이 묻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자식은 나중에야 그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엇갈림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현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노후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알아주길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다만 부드럽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원망을 섞지 않는 일입니다. 너희는 바쁘니까 나 같은 건 신경도 못 쓰겠지라고 말하면 자식은 죄책감과 방어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정리해 두고 싶다고 말하면 같은 마음이라도 받아들이는 길이 달라집니다. 말은 내용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말은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자식을 이미 무심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말하면 자식은 무심하지 않으려 하기보다 먼저 억울해합니다. 반대로 자식의 삶을 인정하면서 내 필요를 말하면 관계는 덜 다칩니다. 자식에게 미리 말해두는 사람은 나중에 도움을 받아도 덜 비참합니다. 이미 함께 의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단어도 갑작스러운 포기처럼 들리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놓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더 지내기 위한 방법, 주간 보호나 방문, 도움 같은 중간 단계, 가까운 사람의 연락체계, 비용의 범위, 이런 것들이 미리 이야기되어 있으면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늙는 일이 서러운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남의 결정에 밀려가는 서러움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말년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이야기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투로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약해진 부모의 부탁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덜 다치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지금 말해두면 나중에 원망이 줄고, 지금 정리해두면 나중에 죄책감이 줄고, 지금 함께 바라보면 나중에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늦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때로 부담이 되고, 말하지 않은 두려움은 때로 상처가 됩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배려라는 생각에서 조금 물러나 차분히 말해두는 것이 진짜 배려라는 쪽으로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부탁 그 자체가 아니라 부탁하는 순간 무너져버린 마음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때가 옵니다. 젊을 때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부탁은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잠깐 빌리면 되었던 손이 이제는 내 생활의 한 부분을 맡기는 손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말, 무거운 것을 옮겨달라는 말, 서류를 함께 봐달라는 말, 며칠에 한 번 안부를 확인해 달라는 말이 입안에서 오래 맴돕니다. 부탁은 작은데 그 부탁을 꺼내기까지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늙어버립니다.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부탁하는 일이 서툽니다. 자식 밥을 챙기고 배우자 옷을 챙기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상대가 거절할까봐 두렵고 마지못해 해줄까봐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부탁처럼 하지 못하고 돌려 말합니다. 요즘 다들 바쁘지? 나는 괜찮아.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말해놓고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서운해집니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전구가 나갔습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기에는 무섭고 그냥 두 잔이 밤마다 불편합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멈춥니다. 이런 것까지 부탁해야 하나. 결국 이웃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전구 하나 가는 것도 이제 힘드네요 라고 합니다. 이웃이 바로 도와주면 고맙지만 못 들은 척 지나가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사실 분명히 부탁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마음은 거절당한 것처럼 아픕니다. 이렇게 애매한 부탁은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부탁을 흐리게 하면 거절도 흐려지고 거절이 흐려지면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 마음은 분명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이번 주 안에 시간 될 때 전구 하나만 갈아줄 수 있을까? 다음 병원 예약 때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서류가 어려워서 20분만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이제 다 귀찮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처럼 말하면 듣는 사람은 죄책감부터 느낍니다. 죄책감으로 시작한 도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마움보다 부담이 남고 부담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부탁을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상대의 형편도 인정하며 거절당해도 내 존재가 부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가능하면 도와주면 고맙고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이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를 묵지 않으면서도 내 필요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도움의 문을 열어둡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투가 중요합니다. 말투가 무너지면 부탁은 원망처럼 들리고 원망처럼 들린 부탁은 도움을 받아도 관계의 흠을 남깁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자기 선택권을 존중받을 때 더 기꺼이 움직입니다.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습니다. 네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굳지만 네가 가능하다면 부탁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부탁의 품위는 바로 이 차이에서 생깁니다.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방치하지 않는 것, 내 어려움을 말하되 상대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것, 거절을 대비하되 미리 상처받은 얼굴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후의 관계를 지키는 부탁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정하게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부탁에도 귀찮은 표정을 보일 수 있고 어떤 자식은 바쁘다는 말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를 함부로 낮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지 뭐라고 쏘아붙이면 잠깐은 속이 풀릴지 몰라도 관계는 더 다칩니다. 대신 알겠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내 중심을 되찾는 말입니다.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며 한 사람이 못 도와준다고 해서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품위를 잃지 않는 부탁은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할지, 어디까지 말할지, 거절되면 어떤 대안을 찾을지 생각해둔 사람은 급한 순간에도 덜 무너집니다. 방문 서비스, 동네 복지관, 관리사무소, 믿을 만한 이웃, 가족 중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길들을 조금씩 알아두면 부탁이 한 사람에게만 몰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내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노후의 도움을 청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미워하며 그 미움을 가까운 사람에게 던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부탁을 피하는 것이 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조용히 말하고 고마움은 분명히 표현하고 거절은 내 존재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도움은 동정이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사람은 끝까지 혼자 모든 것을 해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지는 순간에도 말의 결을 지키고 경계를 지키고 자기 마음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을 때 존중받습니다. 부탁은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계속 지켜가겠다는 단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부로 밀려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마음부터 굳어집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이 마치 내가 내 삶에서 쫓겨나는 일처럼 느껴지고 가족에게 짐이 되어 결국 맡겨지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장소가 사람의 품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두려움에 떠밀려가는 과정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집에 있어도 나를 돌보는 질서가 없으면 불안하고 시설에 있어도 내 뜻과 기준이 존중되면 마음은 조금 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침대가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견을 묻지 않는 결정, 내 물건이 허락 없이 정리되는 순간, 내가 익숙하던 하루가 설명도 없이 끊기는 일, 그런 것들입니다.
자식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습니다.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어도 그 안에 내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서럽습니다. 말년의 존중은 큰 대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권을 끝까지 남겨주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두려움의 끝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돌봄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몸을 회복하는 공간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덜 다치기 위해 선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 어느 선까지는 집에서 지내고 싶은지, 어떤 상황이 오면 다른 도움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마음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준비된 선택은 사람을 덜 초라하게 합니다. 떠밀린 결정은 오래 상처로 남지만 함께 살펴본 결정은 서러움 속에서도 조금의 납득을 남깁니다.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식이 이제는 혼자 계시기 위험해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 나를 버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더 안전한 방법을 같이 찾자는 뜻인지는 대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미리 생각해둔 기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집에서 더 지내고 싶다. 다만 밤에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다른 도움도 생각하겠다. 시설을 알아보더라도 너무 멀지 않은 곳이면 좋겠다. 내 물건과 생활 습관은 가능한 한 지켜주었으면 한다. 이런 말들은 작아 보여도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선택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 가장 크게 늙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내 뜻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은 밥맛도 잃고 말수도 줄고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작은 선택이라도 남아있으면 마음은 이상하게 버팁니다.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일, 자주 쓰던 컵을 곁에 두는 일,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하는 일, 내 방에 놓을 사진을 정하는 일,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사람에게 나는 아직 나다라는 감각을 줍니다. 노후의 준비는 바로 그 감각을 끝까지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킨다는 것은 완고하게 모든 도움을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도움을 받아들이되 내 삶을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견딜 수 있는 것과 견디기 어려운 것, 내게 중요한 습관과 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침을 천천히 먹는 편이다. 낯선 사람이 내 물건을 급하게 만지는 것을 힘들어한다. 자식들에게 매번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정해진 날에는 연락하고 싶다. 이런 말은 사소한 취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생기고 인정해야 할 한계도 생깁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정리하며 내려놓는 사람은 상실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모른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의 판단에 맡겨지면 같은 상황도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살피고,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면 요양시설에 가기 전 먼저 해야 할 네 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도움받을 사람과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일, 집을 나이든 몸에 맞게 바꾸는 일, 밥과 약처럼 하루를 붙잡는 습관을 지키는 일, 외로움과 가족의 문제를 품위 있게 말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늙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길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혼자 지내기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찾아와도 그것이 곧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괜찮은 척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알아서 눈치채 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은 미리 나누고, 공간은 내 몸에 맞추고, 하루의 질서는 작게 지키고, 외로움은 아무에게나 쏟아내지 않으면 됩니다. 많이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삶은 마지막까지 큰 승리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약을 제때 먹는 것으로 지켜지고, 어떤 날은 불 꺼진 복도에 작은 등을 켜두는 것으로 지켜지고, 어떤 날은 서운한 말을 삼키고 단정하게 부탁하는 것으로 지켜집니다. 그렇게 하루를 붙잡는 사람은 약해져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늙어가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운 밤이 길어진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생각하게 된 것도 패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방치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면 됩니다. 더 조용히, 더 단정하게, 더 따뜻하게 나를 지키면 됩니다. 노후의 품위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야 할 때 기대되 내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평안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날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안전해지고,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덜 서러워지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끝까지 자신의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